수업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뭐야. 공부 열심히 할 수밖에 없겠어요. 여러분들. 상당히 부담되네, 이거. 뭐 왠지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네. 자, 오늘 할 차례가 여러분들 교재 130페이지에 나와 있는 제4절의 취득식이 할 차례죠. 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취득세 과세대상, 그 다음에 취득의 유형, 그리고 납세 문자까지 여러분들 정리해 드렸어요.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130페이지에 나와 있는 제4절의 취득시기부터 정리를 들어갈게요. 자, 우리 취득세는 법률에 의해서 열거된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내는 세금이 취득세인데, 자, 그때 열거된 자산을 취득을 하게 되면 그 취득한 날로부터 해서 법으로 정해놓은 날짜까지요. 법으로 정해놨다 그래서 무슨 기한이라고 한다? 법정기한이라고 한다 그랬죠? 이 날까지 무엇을 하도록 돼 있느냐 하면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돼 있었죠. 자, 그래서 취득세는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단 이때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 그러면 그때는요, 가산세라는 세금이 붙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해서 고지서 보내죠. 이렇게 고지서 보내서 징수하는 형태를 뭐라고 한다? 보통 징수라고 한다. 자, 그래서 취득세는 원칙이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은 고지서 보내서 징수하도록 돼 있고, 이때는 벌과금 성격의 세금에 뭐가 추가돼서 나와요? 가산세가 추가돼서 나오죠. 그러면 이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기한 내에 무엇을 해야 돼요?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되죠. 그때 법정기한이 60일이 원칙입니다. 근데 요 60일을 계산하려면 이 날이 언제인지를 알아야죠. 그죠? 왜냐면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 신고 납부를 해야 되니까 60일. 자, 그래서 지금부터 취득일이 언제냐 이걸 살펴볼 건데, 자, 우리 취득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실상 취득인 원시 취득이거나 승계 취득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간주 취득인 개수라든지 증축이라든지 지목 변경 등이 들어가죠. 자, 그랬을 때 각각에 대해서 취득일을 언제로 볼 것이냐. 자, 이걸 지금부터 살펴볼 건데, 자, 가장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자, 유상승계 취득부터 보겠습니다. 자, 유상승계 취득이라고 이야기하면 매매 등에 해당할 거예요. 자, 그때 유상으로 취득하게 되면 언제가 취득일이냐?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언제를 취득일로 보느냐면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취득일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나와 있는 잔금 지급일 날 취득한 걸로 본다. 단 먼저 등기가 되게 되면 이때는 등기일이 취득일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어떤 날로 가느냐? 빠른 날로 가요. 다만 만약에 잔금 날짜가 객관적으로 입증될 때가 있어요. 잔금 날짜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면 그때는 언제가 취득일이냐면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취득일입니다. 물론 이때도 먼저 등기가 되면 언제가 취득일이냐면 등기일이 취득일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서 빠른 날로 가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연부로 취득할 때가 있어요. 연부 취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부로 취득을 하게 되면 언제가 취득일이냐면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 취득일입니다.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 물론 이때도 먼저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등기일이 취득일이에요. 자,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서 일단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자, 일단 크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세 가지예요. 계약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하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 날이 결정이 되면 이 날하고 무슨 날하고 비교를 하느냐면
등기라고 비교를 해요. 등기라고. 그래서 이 중에서 어떤 날로 간다? 빠른 날로 간다라는 이야기예요. 결국엔 우리가 판단할 때는 일단은 두 가지 중에 빠른 날이에요. 그죠? 둘 중에 빠른 날이 될 건데 하나는 요 셋 중에 하나가 들어와야 되고요. 나머지 하나는 뭐예요? 등기래요. 그래서 뭐 어떤 것과 그 다음에 등길 중에서 어떤 날? 빠른 날로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부분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랬을 때 자, 보죠.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매매라고 유상이라고 하면은 매매가 기본인데 매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 중도금을 지급을 하게 될 것이고 나중에 언젠가는 잔금을 치를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언제 취득한 걸로 볼 거냐? 당연히 언제 취득한 걸로 봐야 돼요. 그렇죠. 잔금을 치러야 취득이 맞죠. 그래서 잔금 지급일이 취득일이에요. 문제는 요 잔금을 지급한 날이 계약서에 적혀있는 날짜와 실제 잔금을 지급한 날짜가 달랐을 때가 문제예요. 그러면 계약상으로 가는 게 맞을까? 사실상으로 가는 게 맞을까? 뭘로 가는 게 맞아요? 사실상으로 가는 게 맞죠. 그죠? 실제로 잔금을 치러야지만 그 물건이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예로 가야 맞아요. 근데 예로 안 가고 뭘로 가느냐면 계약상으로 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이 법은 뭘로 만들어 놨어요? 누구 입장에서 만들어 놨어요? 정부 입장에서 만들어 놨죠. 자, 그래서 해당 지자체에서 여러분들한테 언제 잔금을 치렀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뭘로 입증하실 거예요? 계약서로 입증을 해요. 언제 잔금을 지급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계약서로 입증을 해요? 뭘로 입증하실 거예요? 대부분은 통장으로 입증하겠죠. 계좌이체를 분명히 할 거니까 통장으로 입금을 하겠죠. 설마 아니 007 가방에다가 돈 들고 다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계좌이체를 시키게 되면은 당연히 통장으로 우리가 입증을 보통 할 건데 여러분들이 통장 사본을 제출을 했었을 때요. 정부에서는 다시 한번 그걸 확인해야 돼요. 진짜 이 통장 날짜에 찍혀 있는 게 잔금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귀찮으니까 아무것도 제출하지 마세요. 그냥 언제? 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어차피 약속한 날짜니까 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잔금이 치러진 걸로 보겠습니다. 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언제가 취득일이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취득일이에요. 그러면 이날에 실제 잔금을 치렀는지 안 치렀는지는 묻는다 안 묻는다? 안 묻겠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어떤 서류를 갖다 준다고 하더라도 안 받아주겠다 이 소리예요. 그냥 뭐만 제출하세요? 계약서만 제출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날짜를 무슨 날짜로 보겠습니다? 취득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날로부터 며칠이네요? 60일 이내 신고하고 납부하시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실상을 인정 안 해주기에는 너무 애매해요. 그래서 사실상을 인정해 주는 경우의 수를 몇 가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데 잔금 날짜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고 해서 5가지 경우가 있어요.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을 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거나 공매나 경매에 의해서 취득을 하거나 판결문에 의해서 입증이 되거나 법인 장부에 의해서 입증이 됐을 때요. 요 5가지 경우에 해당하게 되면은 그때는 계약서에 관계없이 무조건 무슨 날짜로 가느냐? 사실상 잔금 날짜로 갑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는 언제를 취득일로 보느냐 하면 유상인 경우에요. 유상인 경우에는 당연히 잔금을 지급한 날에 취득한 걸로 본다. 문제는 계약상으로 갈 거냐 사실상으로 갈 거냐인데 요 5가지 경우에 한해서만 무슨 날짜로 가고요? 사실상으로 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뭘로 가는 거예요? 계약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5가지 경우의 수를 외우셔야 되는데 앞자만 따서 외울게요. 국가, 수입, 공매, 판결문, 장부. 그래서 국수, 공판장 하고 외울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앞으로 국수, 공판장이 되게 되면은 무조건 사실상이라는 단서를 붙이시라고요. 자,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입증을 해줄까요? 국가가 입증을 해주겠죠.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게 되면은 누가 입증을 해줘요? 역시 국가가 입증을 해줘요. 왜냐면 국가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수입을 하게 되면 그건 밀수예요.
그걸 신고할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상적인 수입 거래라 그러면은 국가를 통해서 들어왔겠죠. 그 다음에 공매나 경매로 취득을 하게 되면은 경락대금을 납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누가 입증을 해줘요? 법원이 입증을 해주니까 국가가 입증을 해주죠. 판결문에 나와 있어요. 그건 인정돼야 안 돼요? 인정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결국에는 국가, 수입, 공매, 판결문까지는요. 다 입증 여하가 국가가 다 해주는 거예요. 그건 믿어주겠다 이 소리예요. 하지만은 개인이 하는 이야기는 믿어준다 안 믿어준다? 안 믿어주니까 아무것도 제출하지 마세요. 그냥 계약서대로 가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국가가 아닌 것 중에서는 딱 하나 법인만 인정이 돼요. 법인만. 그래서 장부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법인 장부에 표시되어 있는 것은 사실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 외에는 그 어떤 것들이 나오더라도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무슨 날짜로 가는 거예요?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가는 거예요.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게 되면 우리가 파는 사람을 매도자라고 하죠. 사는 사람을 매수자라고 하죠. 당연히 취득세는 누가 내야 돼요? 그럼요. 매수자가 취득세를 내야죠. 매수자가. 그때 취득세 낼 때 반드시 제출해야 될 서류가 있는데 하나는 신고서라는 걸 하나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매매계약서라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매매계약서에는 잔금 날짜가 적혀 있어요? 안 적혀 있어요?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디에다가 제출을 하느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걸 제출하셔야 돼요. 이렇게 제출하는 걸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신고라 그래요. 아셨어요? 자, 그래서 당연히 취득세를 내려면 일단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되고요. 그 신고서에 첨부 서류로 뭘 제출하셔야 되느냐면 계약서를 제출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 계약서 외에 나머지 증빙 서류들이 있어요. 증빙 서류들이 예를 들어서 뭐 통장사본이라든지 공정증서라든지 이딴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요 다 안 받아주겠다고요. 그러니까 오직 이것만 제출하라고요. 왜? 이걸 제출했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과 계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걸 일일이 확인하는 게 귀찮다 이거예요. 누구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런 게 당신이 아무리 이게 증빙서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안 받아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아예 제출할 생각 하지 마세요. 그냥 뭔만 제출하세요? 계약서만.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날짜가 무슨 날로 보고? 실제 잔금을 치른 걸로 간주하겠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날로부터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뭐냐면 이날로부터 60일입니까 아닙니까를 먼저 확인해요. 지금 이 사람이 제출한 시점에. 그래서 이날로부터 60일이 아직 되기 전에 60일 이내에 제출을 했으면 받아줘요. 받아주고 계약서 내용과 신고서 내용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봐서 없다면 거기에 나와 있는 금액대로 여러분들한테 영수증을 주고 그 영수증을 받아서 은행에 가서 납부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날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제출을 하러 오죠. 그러면 그냥 반려시켜요. 돌아가세요 그래요. 그리고 고지서 작성해서 가산세 포함해서 여러분들한테 고지서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고지서를 보낼 건지 아니면 그대로 신고서를 받아줄 건지는 무슨 날짜로부터 판단한다? 잔금일로부터 판단하는데 어디에 나와 있는 잔금일로부터요? 계약서에. 물론 이날 외에 다른 날짜에 실제 잔금을 치렀다라고 하더라도 그건 묻는다 안 묻는다? 안 묻겠다고요. 전혀 신경 쓰지 않겠다고요. 그냥 무조건 무슨 날짜로 가는 거예요? 계약상 날짜로 가요. 아셨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 매도자가 국가예요. 국가나 지자체예요. 그러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내가 삽니다. 내가 사면 역시 계약서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계약서는 있죠. 근데 이 계약서의 날짜보다 먼저 지급을 하거나 나중에 지급할 수도 있죠. 네. 그러면 이 국가는요 미리 그 사실을 여기에 미리 통보를 해줘요. 통보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서에는 예를 들어서 5월 10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는데 5월 10일까지 지급했는데 실제로는 언제 받았느냐면 예를 들어서 5월 16일 날 받은 거예요. 그러면 5월 16일 날 잔금을 받았죠. 그 사실을요 여기다가 미리 통보를 해준다고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5월 16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죠. 알고 있다면 굳이 얘를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계약서는 제출해야 돼요. 왜냐하면 신고서하고 비교를 해야 되니까. 하지만 날짜는 보지도 않겠다 이 소리예요. 그냥 무슨 날짜로 가겠다? 사실상이에요.
근데 개인하고 개인이 거래했으면은 그 매도자인 개인은 통보할 의무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니까 보통 개인 간의 거래에서는 통보가 안 돼 있으니까 지자체에서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니까 그냥 무슨 날짜를 보겠다? 계약상 날짜를 보겠다는 이야기고, 미리 통보가 되는 경우가 이 5가지예요. 국수공판장. 그래서 국가로부터 취득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거나 또는요 공매나 경매에 의해서 취득을 하거나 공매나 경매로 받게 되면은 낙찰대금을 어디에다가 납입을 해요? 낙찰받으면은 대금 납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 어디에다가 줘요? 그래요. 법원에다가 낸단 말이에요. 법원에다가. 아셨어요? 그걸 경매로 내놓은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법원에다 납입을 하게 되면은 법원에서 뭐 합니까? 정산할 거 다 정산하고 남은 돈을 그 경매로 내놓은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에서 납입금이 들어왔으면 그 자료를 미리요. 내가 신고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미리 통보가 들어간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안다 모른다. 알고 있어요. 이해되셨죠? 판결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그 판결문 내용을 공보관 쪽에서 이쪽에 미리 통보를 해줘요. 그 다음에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면 법인도 미리 통보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통보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국가하고 법인이에요. 그래서 이 5개만 지자체가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이미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그래서 그때는 계약서에 나와 있는 날짜와 관계없이 무조건 무슨 날짜로 가는 거예요? 사실상 날짜로 가는 거예요. 그 외에는 그 어떠한 서류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지자체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안 믿고 그냥 무슨 날짜로 간다? 계약상 날짜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떤 경우가 되든지 간에 상관은 없어요. 우리가 유상거래는 크게 딱 2가지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유상거래는 무조건 2가지예요. 국수공판장에 해당하는 거래와 여기에 의해서 입증되는 거래와 그 외의 나머지 거래예요. 그러면 국수공판장이 아니라면 계약상 날짜와 사실상 날짜가 다를 수 있죠. 그죠? 근데 이게 다르다라는 건 누구만 아는 거예요? 본인만 알지 정부는 이걸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뭘로 가라고요? 근데 국수공판장에 해당하면 계약상 날짜하고 사실상 날짜가 다를 수 있죠. 근데 사실상 날짜를 알아요, 몰라요? 그래, 둘 다 안다고, 둘 다. 누가? 지자체가. 그러니까 얘를 안 쓰겠다고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그냥 무슨 날짜로 가는 거고? 사실상 날짜로 가는 거고요. 어차피 잔금을 치러야지만 취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잔금 날짜를 사실상으로 갈 거냐 계약상으로 갈 거냐는 요 5가지 경우에가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점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그게 결정이 됐으면 그 날짜하고 무슨 날하고 비교해서? 등기라고 비교해서 그 중에서 어떤 날로 가는 거예요? 빠른 날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등기는 언제 합니까? 잔금 치르고 나서 하죠. 근데 잔금 전에 등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잔금 치를 돈이 없다. 그러면 매도자한테 양해를 구하고 미리 뭐 합니까? 등기를 먼저 가져오죠. 등기를 가져오게 되면은 이제 내 재산이니까 이걸 담보로 맡겨서 대출을 받죠. 그걸로 잔금 치를 수 있죠. 그래서 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잔금 치르기 위해서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왔다면 그때는 당연히요. 등기일이 취득일이죠. 왜? 등기는 내가 혼자 가져올 수 있어요? 아니에요. 매도자가 승낙을 해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가 먼저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매도자한테 이미 넘겨받았다는 사실을 인정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잔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하되 그 전에 등기가 됐으면 무슨 날로 간다? 등기일로 간다. 물론 잔금 지급일 이후에 등기가 됐으면 언제가 취득일이고 잔금 지급일이 취득일이고 그때 잔금 지급일은 2개가 있다. 근데 대부분은 다 뭘로 간다? 계약상으로 가지만 국수공판장에 해당할 때만 뭘로 간다? 사실상으로 가는 거예요. 구분할 수 있겠어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렇다면 국수공판장은 이게 입증이 돼야 안 돼요? 되죠. 당연히 입증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국가나 수입이나 공매나 판결문이나 법인장부에 의해서 취득한 경우에는 이 사실상 잔금 날짜가 무조건 입증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뭘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계약상 잔금 날짜로 간다는 이야기인데 계약서에 잔금 날짜가 명시가 안 돼 있을 때가 있어요. 계약서에 잔금 날짜가 명시가 안 돼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나요, 없나요? 있죠. 자, 그러면 계약서에 잔금 날짜가 명시가 안 돼 있으면 계약이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자, 혹시 지금 계약법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웠죠? 자, 그러면 제일 만만한 사람 11월 달, 12월 달 들었던 분들 그때는 계약법 배웠죠? 예, 그때 계약의 성립 요건이 뭐예요? 계약의 성립 요건이 뭐예요? 뭐라고요? 그래요, 그거예요. 계약의 성립 요건은 요청과 승낙이에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죠? 요청을 했고 이쪽에서 뭐 해줘야 돼요? 승낙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구두계약은 계약입니까? 아닙니까? 계약이에요. 꼭 서명계약만 계약이 되는 게 아니라 구두계약도 계약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청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쪽 상대방 쪽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승낙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계약이 성립이 돼요. 잔금 날짜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요. 자, 그러면 보통 매매계약을 하게 되면 잔금 날짜를 쓰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잔금 날짜를 쓰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매도자 입장이에요. 매도자 입장이라면 잔금 날짜를 왜 씁니까? 그날 돈을 받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날 돈을 안 주면 어쩌려고?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런 마음으로 쓰시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 쓸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은행에다가 대출을 신청을 했는데 나온대요. 나오긴 나오는데 지금 대출 심사가 들어가는 중이라서 정확히 언제가 나올지는 지금 아직 말을 못 해주겠대요. 그런데 계약서에다가 잔금 날짜를 적어놓고 만약에 그때까지 대출이 안 나오면 위약금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매도자한테 양해를 구하고 일단 대출은 나오니까 은행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은행에 요청을 해서 대출이 나오면 매수자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나오는 즉시 매도자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주는 걸로 하고 매도자 입장에서는 안심이 되잖아요. 나오는 대로 바로 입금이 되니까 대신 잔금 날짜는 명시하지 맙시다. 그래야 서로 부담이 없으니까.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계약서를 제출을 했는데 계약서에 봤더니 이게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취득일을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언제로 가야 되느냐? 요게 문제예요. 그때 주의하셔야 될 것.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가 되지 않으면 등기일로 간다 그러시면 안 돼요. 왜 등기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등기를 1년 후에 할 수도 있고 2년 후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등기일로 가신다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가요. 우리가 보통 계약서 쓰게 되면 잔금 날짜를 언제로 맞춥니까? 실무에서. 한 달이나 두 달 정도죠. 보통 한 달이나 두 달 정도예요. 그래서 두 달 정도 지나면 어차피 잔금이 치러진 걸로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예요. 그래서 계약일로부터 해서 60일이 지나면 잔금이 치러진 걸로 간주하겠습니다라고 돼 있어요.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았다. 등기일로 한다 그러시면 안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잔금 날짜가 명시가 안 됐으니까 등기일로 가겠다.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이 사람이 등기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럴 만한 인내력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계약서 쓰면 늦어도 두 달 정도는 잡아요. 잔금 날짜를. 최대한 늦게 잡게 되면 아주 특이한 경우에는 3달, 4달, 5달로 잡는데 보통 양쪽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보통 2달로 잡아요. 아셨죠? 그래서 2달을 2개월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60일이 경과된 날이라고 표현하는데 언제로부터? 계약한 날로부터예요. 자, 그래서 요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이 날이 취득일이라고요. 그래서 이 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무엇을 하시면 돼요?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되겠죠. 문제는 이 날이 명시가 안 돼 있을 때가 문제라고요. 그러면 언제인지를 알아야 이 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무엇을 할 수 있으니까? 신고하고 납부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날을 잡아야 돼요. 근데 이 날은 언제로 잡느냐? 언제로부터? 그렇죠. 이 날로부터. 요 계약한 날로부터 며칠이 지나면? 60일이 지나면 그날 뭐 한 걸로 보고? 취득한 걸로 보자 이야기예요. 취득한 걸로 보자. 언제로부터? 계약한 날로부터. 왜? 계약서에는 계약일이 나와 있으니까.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그 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시라고요. 60일이 2번 나오니까 헷갈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셨나요? 자, 그래서 유상이면 잔금 날짜로 가야 되는데 계약일에서 출발을 했어요. 계약일에서. 그러면 계약일에서 출발했다는 이야기는 잔금 날짜를 따지자는 이야기예요. 그때는 60일이 지난 날. 아셨어요? 그리고 취득일이라고 나왔어요. 취득일. 그 말은 잔금을 치렀다는 소리예요. 그때부터 출발하는 것은 신고기간. 출발점이 뭐에서 출발했느냐에 따라서 취득일을 물어보는 문제냐 아니면 신고기한을 물어보는 문제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글자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우리 유상승계 취득 중에서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면 연부취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 연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연부. 할부입니다. 할부. 할부인데 연 단위로 할부로 취득하는 걸 연부라 그래요. 그래서 최소한 몇 년 이상 걸리는 걸 이야기하느냐면 2년 이상 걸리는 걸 이야기해요. 이때는 잔금일이 아니라 무슨 날로 가야 돼요? 연부금으로 가야 돼요. 연부금으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10억짜리를 취득을 해요. 10억짜리를. 근데 내가 10억짜리를 취득을 하는데 매매로 삽니다. 자, 매매로 사게 되면은 통상적으로 계약 체결하고 중도금 지급할 것이고요. 잔금 치르겠죠. 그래서 계약금 얼마, 중도금 얼마, 잔금 얼마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기다렸다가 언제? 잔금 치른 날에 얼마짜리를? 10억짜리를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세 내라고요.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렇게 취득한 게 아니고 매년 5월 10일 날 2억씩 총 5번에 걸쳐서 지급할게. 이렇게 취득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게 연부취득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면 올해 2017년 5월 10일 날 2억 지급하겠죠? 내년 2018년도 5월 10일 날 역시 2억을 지급하겠죠?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5월 10일 날 마지막 2억을 지급하겠죠? 이렇게 취득하는 것을 우리가 무슨 취득? 연부취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매매 아니에요? 매매 맞죠? 매매니까 원칙대로 간다 그러면 언제가 취득이래요? 2021년 5월 10일 날 취득한 걸로 보고 얼마짜리를? 10억짜리를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럼 몇 년 기다려야 돼요? 지자체가 이렇게 기다리겠냐고요. 자, 보통 계약에서 잔금까지가 2달 정도 걸리죠? 이 정도는 기다려줄 수 있죠. 그래서 뭐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잔금 치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걸로 보자. 그게 기본인데 이건 못 기다리겠다고요. 만약에 이것도 잔금 지급일로 가버리게 되면 우리 세금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한 200년 연부계약 체결하면 돼요. 세금 안 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가지 마. 이렇게 가지 말고 매번 지급할 때마다 취득한 걸로 보고 세금 내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할 때마다 연부금 지급할 때, 연부금 지급할 때, 연부금 지급할 때. 그래서 이때는 잔금이 아니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연부금 지급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부금을 지급할 때 그 금액만큼 취득세 내라고 해요. 그 금액만큼.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쪼개서 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잔금이라고 안 하고 무슨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부금이라고 해요. 근데 이런 거래를 본 적 있으세요? 없죠. 왜 없느냐면 이게 개인 거래에서는 거의 없어요. 법인 거래밖에 없어요. 그러면 법인 거래면 장부에 의해서 입증돼야 안 돼요? 그래서 계약상이 아니라 무조건 사실상이에요. 무조건.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케이스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이야기네요. 자, 유상승계 취득인 경우에는 어떤 것과 등길 중에서 어떤 날로 간다? 빠른 날로 가는데 이걸 결정할 때 우리는 계약상으로 갈 거냐 아니면 사실상으로 갈 거냐, 다시 잔금일로 갈 거냐 아니면 연부금 지급일로 갈 거냐, 이렇게 나누어서 판단하셔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자, 그때 딱 세 가지가 나와요.
계약상 잔금일로 가는 경우 하나, 사실상 잔금일로 가는 경우 하나,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로 가는 경우 하나. 세 가지라고요. 그러면 여기 하나 없는 게 있죠? 계약상 연부금은 있다 없다? 없다고요. 자,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계약상 잔금일로 갈래? 사실상 잔금일로 갈래? 아니면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로 갈래? 그 중에 하나가 결정이 되면 그 날하고 무슨 날하고 비교하라고요? 등기라고 비교해서 그 중에서 어떤 날로 가라고요? 빠른 날로 가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어차피 등기일은 나와 있으니까 상관이 없고 요 셋 중에 하나를 잡으려면 그 거래가 무슨 거래인지를 알아야죠. 국수공판장에 들어가면 무슨 날짜로 가시고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가시고 연부자가 나오면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로 가시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무조건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가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날하고 무슨 날하고 비교해서 등기라고 비교해서 빠른 날입니다. 정리할 수 있겠어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고 두 번째 무상승계 취득이라면 그때는 언제가 취득일이냐?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면 뭘 이야기하느냐면 증여 등을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언제가 취득일이냐면 이것도 승계 취득이니까 쌍방 합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계약한 날에 취득한 걸로 가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게 증여로 취득을 했다. 그러면은 증여 받은 날이다 그러시면 안 돼요. 증여 받은 날에 취득한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언제? 계약한 날에. 그리고 이게 무상이다 보니까 여기에 잔금이다 이런 말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사실상이다 이런 말 나와도 절대 안 돼요. 사실상이라는 말은 입증이 됐다는 이야기인데 입증이 되려면 거래 금액이 있어야 되나요 없어야 되나요? 있어야 입증이 되죠. 이건 그냥 준 거잖아요. 그냥 받아온 거죠. 입증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잔금이다, 연부금이다, 사실상이다 이 말을 절대 쓰시면 안 된다고요. 그냥 무슨 날이다? 계약일이에요. 그냥. 자, 그래서 무상이 나오면 무조건 언제가 취득일이에요? 계약일이 취득일입니다. 단 역시 먼저 등기가 되면은 등기일로 가요. 그래서 이 중에서 어떤 날로 간다? 빠른 날입니다. 다만 우리 승계 취득 중에서 유일하게 계약 없이 승계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상속이죠. 그래서 상속에 대해서는 계약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이분이 돌아가신 날. 자, 그래서 상속이 개시된 때 취득한 걸로 본다라고 합니다. 아셨죠? 상속이 개시되는 때예요. 개시되는 때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이분이 돌아가신 날이에요. 아셨죠? 상속 받은 때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분이 딱 돌아가시게 되면 이분이 딱 사망을 하시게 되면 그 시점에 상속인들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단 상속인들이 뭐 한 것으로 본다? 취득한 걸로 본다고요. 상속인들이 취득한 걸로 본다. 근데 계약 없이 승계가 되다 보니까 누가 취득한지 명확하게 밝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속을 받게 되면 누가 납세부자라 그랬어요? 상속인 각자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납세의무자는 누가 납세의무자예요? 상속인 각자인 거예요. 상속 받은 자가 아니라 언제 취득한 걸로 봐야 되니까 상속 개시일에.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서 보통 사망하시게 되면은 의사가요.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사망하셨습니다. 딱 그 말 하잖아요. 사망 선고 내리죠. 그때 상속인들이 취득한 걸로 법적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 누가 받을지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합의해서 서로 등기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되니까. 하지만은 이미 취득이 된 걸로 보고 세금을 부과를 해야 되니까 상속인들이 각자 받은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상속받은 자가 아니라 각자예요. 이해되셨죠?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승계취득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제가 네모로 적어놓은 것들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유상승계취득인 경우는 무조건 3개.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다.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다. 정했죠? 그리고 등기라고 비교해서 그 중에서 어떤 날? 빠른 날. 무상은 무조건 계약일과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 단 상속일 때만 무슨 날로 간다? 상속 개시일로 한다. 상속 개시일로. 자, 그 외에 나머지 거. 세 번째. 원시 취득일 때는 언제가 취득일이냐?
자, 우리 토지 같은 경우에는 원시 취득했다라고 하면 매립이나 간척을 하는 거죠. 이때는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면 공사, 준공, 인가일이라고 해요. 시험제는 안 나와요. 그냥 정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사, 준공, 인가일에 취득한 걸로 보는데 그 전에 사용 승낙을 받거나 또는 사용 허가를 받거나 아니면 사실상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중에서 어떤 날로 가느냐? 빠른 날로 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네모친 부분은 일단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단서조항이 없다면 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단, 얘 외에 이러한 단서조항이 있으면요. 그냥 그 중에서 어떤 날? 빠른 날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축물은 건축을 하면 원시 취득이라고 하는데 즉 신축 등을 하게 되면 원시 취득이죠. 이때는 언제를 취득한 날로 보느냐면 건축법에 의해서 사용 승인서가 나오는 날이 취득이래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건축법을 배우시면 알아요. 건축이니까 당연히 무슨 법을 적용해야 될까요? 건축법을 적용하는 게 맞죠. 그래서 건축법상 사용 승인서가 나오는 날이 취득일입니다. 단, 그 전에 임시 사용 승인을 받거나 또는 사실상 사용하게 되면 이 중에서 어떤 날로 간다? 빠른 날로 가는 거예요. 이 중에서. 그러니까 원칙을 잡아놓은 다음에 그 전에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으면 그냥 이 날로 가겠습니다라고 예외 사항들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예외 사항을 볼 게 아니라 원칙을 먼저 기억한 다음에 나중에 예외는 나중에 따져도 늦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사실상 취득이고, 자, 그 다음에 우리 간주 취득이 있죠? 간주 취득에 증축, 개수, 지목 변경이나 종류 변경을 해난 가액 증가와 과점 주주가 있었죠. 그 중에 증축이나 개수는 다 이 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증축을 하거나 개수를 했다. 그러면 그냥 언제가 취득일이다? 사용 승인서예요. 왜냐하면 증축하고 개수는 다 건축의 일종이에요. 건축의 일종이니까 사용 승인서가 나오게 되면은 그게 뭐예요? 취득일이에요. 아니면 사용 승인서 안 나오더라도 뭐 해버렸으면? 사용했으면 그날이 취득일이라고요. 아셨죠? 그러면 그걸 제외한 나머지 거. 지목을 변경하거나 차량 등의 종류를 변경함으로 인해서 가액이 증가했다면 언제가 취득일이냐? 변경을 해서 가액이 증가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에서 빠른 날이 취득일입니다. 아셨어요? 자, 이 중에서 어떤 날? 빠른 날이 취득일이라고 해요. 이 중에서. 결국에는 변경일이 취득일이에요. 변경일이. 단, 그 전에 먼저 사용했다면 그 사용일이 취득일이에요. 먼저 사용했으면. 그러니까 사용이라는 단서가 없으면 그냥 언제가 취득일인데? 변경일이 취득일인데 그 변경일 전에 먼저 사용했으면요. 사용일이 취득일이라고요. 근데 변경일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있다고요. 실제 변경일이 있고 공부상 변경일이 있고. 그러면 둘 중에서 어떤 걸 쓰느냐? 둘 중에 빠른 날이에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주식을 취득을 해서 과점주주가 됐다면 과점주주가 됐을 때는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그 과점주주가 된 날에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랬죠? 물론 무슨 시점은 제외하고 설립 시점은 제외하고 설립 시점에는 과점주주가 되더라도 납세 의무가 없으니까.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타 항목이라고 해서 기타 항목으로서 우리 회원권의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가 있어요. 회원권의 기한이 연장되면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면 기간이 새로 시작된 날에 취득한 걸로 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골프회원권이나 승마회원권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만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만기가 있어요. 그럼 만기가 되면은 그 다음에 다시 뭐 해야 돼요? 사야 돼요. 그죠? 사야 됩니다. 회원권이 만기가 됐으니까 소멸되고 말소가 되고 다시 사야 돼요. 그러면 다시 사면 취득세 내요, 안 내요? 내요. 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기가 됐을 때 돈은 내야 되잖아요. 다시 하려면 돈은 내는데
새로 사는 게 아니라 만기를 연장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새로 취득한 게 아니라 연장이잖아요. 그래서 취득세를 안 냈었어요. 계속. 그러니까 처음에 한번 살 때만 취득세 냈고 그 다음부터는 만기가 되면은 새로 사는 게 아니라 연장 이렇게 가니까 취득세를 안 냈었다고요. 그게 꼴보기 싫어서 만들었어요. 너 연장하도 다시 시작된 날에 뭐 한 걸로 보겠다. 취득한 걸로 볼 테니까 다시 세금 내 그 소리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취득세를 안 내고 싶으면은 한 200년 처음부터 아예 기한을요. 한 100년 잡으면 돼요. 나 살아생전에는 안 낼 거야 아마. 근데 그렇게는 안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혼했을 때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그냥 언제가 취득일이냐? 등기일이 취득일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취득세 취득일이에요. 네. 자, 이걸 여러분들이 원래 다 외우셔야 되는데 양이 많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요 승계취득부터 여러분들 정리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어차피 나오게 되면은 여기에서 나올 확률이 제일 높거든요.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슨 취득이냐예요. 그게 유상인지 무상인지 또 무상도 상속인지 아닌지 또 그게 원시취득인지 간주취득인지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유상취득이 나오게 됐으면 그때는 거래 형태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누셔야 될 거예요. 만약에 무상취득이면 상속만 아니면 무조건 뭘로 잡으셔야 돼요? 계약일로 잡아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그 날하고 무슨 날하고 비교해서 등기라고 비교해서 빠른 날이에요. 그래서 가끔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취득일이다. 이렇게 문제를 내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분명히 틀리죠? 네, 지금이야 틀리다고 하지만 나중에 문제 내면 맞다 그래요. 왜? 그래도 명색이 국수공판장을 외웠어요. 자, 국수공판장을 외웠으니까 사실상이 맞아요. 아, 맞다 하고 넘어간다고요. 근데 이게 무상인데 잔금이 나오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무상으로 취득했대잖아요. 그럼 잔금이 나오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취득하더라도요. 무상이면 그냥 계약일이 취득이래요. 계약일이. 근데 이걸 급하게 문장을 보다 보면은 안 보여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부 다 수험생들은 다 처음에 문제를 풀 때는 여기에 동그라미를 치지 여기에 동그라미를 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취득세 문제를 풀 때는 얘부터 동그라미 치는 게 아니라 여기부터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유상이라면 그때 국수공판장을 따져요. 근데 무상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상이라면 무슨 소리가 나오더라도 다 계약이래요. 상속만 무슨 날로 가야 돼요? 상속 개시일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국가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했다고 나와요. 그러면 언제가 취득이래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취득일이죠. 그래놓고 뭐라고 단서를 붙이느냐? 등기일에 관계없이라고 단서를 붙여요. 국가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등기일에 관계없이 사실상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딱 문장을 내요. 왠지 맞을 것 같아요. 왠지 사실상이니까 등기일에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날짜는 등기일이 꼭 필요해요. 자, 이게 취득입니까 아닙니까를 판단할 때는 등기가 필요 없어요. 우리가 사실상 취득했지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취득이다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취득세를 내느냐 안 내느냐를 따질 때는 등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근데 언제 취득했느냐를 따질 때는 등기일이 꼭 필요하다고요. 왜? 둘 중에 빠른 날로 가야 되니까. 아셨죠? 그리고 등기는 승계 취득일 때만 적용하는 제도예요. 여기서부터는 눈 씻고 찾아봐도 얘 빼놓고는 등기가 없어요. 얘가 등기가 나온 이유는 얘가 승계 취득이니까 등기가 나온 거예요. 얘가. 재산분할은. 그러면 원시 취득이거나 간주 취득일 때는 눈 씻고 찾아봐도 등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는 등기 대신 사용이라고 비교하는 거예요. 여기나. 자, 그래서 토지를 원시 취득했으면 공사준공인가에, 건축물을 신축했으면 사용승인서,
지목 변경을 통해서 가액이 증가했으면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 단, 그 전에 사용했으면 무슨 날로 간다? 사용일로 간다예요. 그 전에 사용했으면. 여기는 등길이 아니고.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지난번 시험 문제에서는 얘가 나왔죠. 토지의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된 경우 아니면 취득세가 과세되는 토지의 지목 변경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로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틀린 문장이죠. 뭐에 관계없이?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이 중에서 빠른 날이다. 틀린 문장이라고요. 이 중에서 빠른 날은 맞아요. 단 먼저 사용했으면 사용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식으로 문장이 나오니까 뭐하고 비교할지를 잘 보시라고요.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될 것은 무엇부터 외워야 되느냐. 타이틀은 먼저 외워야 돼요. 자, 유상일 때는 3개. 계약상 잔금 지급일, 사실상 잔금 지급일, 그 다음에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무상일 때는 2개. 계약일과 상속개시일. 그러니까 상속 빼고는 다 계약일이에요. 그 다음에 토지의 원시 취득은 공사준공인가일. 건물을 신축했으면 사용 승인서. 건축법을 나중에 배우시면 자연스럽게 외워져요. 그 다음에 지목 변경은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 과점주주가 됐으면 과점주주가 된 날. 회원권의 기한이 연장됐으면 기간이 새로 시작된 날. 재산분할이 됐으면 등기일. 그래 놓고 나서 예외 항목을 따지는 거예요. 정리할 수 있겠어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은 130페이지에 자, 취득 시기에서 유상승계 취득이 나와 있죠. 거기에 일반적인 경우에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유상승계 취득인 경우에는 언제?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렇죠? 그런데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느냐?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으면 등기일이라고 돼 있어요? 아니죠. 뭐라고 돼 있어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날로 한다고요. 됐죠?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양가로 2번에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고 해서 뭐라고 돼 있느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사실상 잔금일에. 그게 동그라미 1번부터 오른쪽에 동그라미 4번까지요. 나와 있죠. 국가, 수입, 공매, 판결문, 법인장부. 그래서 앞자만 따서 어떻게 간다? 국수공판장 하고 외우시자고요. 요 경우가 나오면 무조건 무슨 날짜로 가는 거예요?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연부취득이라고 해서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요.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계약상이 아니라 사실상, 잔금이 아니라 연부금. 구분 잘 하셔야 돼요. 단 양가로 4번처럼 이 날보다 먼저 뭐가 됐다면? 등기가 됐다면, 그죠? 전에 등기가 됐다면 그때는 그냥 무슨 날로 간다? 등기 또는 등록일로 한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무상승계 취득이라고 해서 동그라미 1번 보면 무상인 경우에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계약일. 계약일. 다음 장에 양가로 2번에 단 취득일 전에 등기 등록을 했다면 언제? 등기 등록일. 전에 등기 등록을 했으니까 전에. 그리고 양가로 3번에 상속이나 유증이 나왔는데 그때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이라고 해요. 유증도 상속의 일종이니까 중요한 건 개시일이라는 거예요. 개시일. 그래서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 상속 개시일이나 유증 개시일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재는 이 정도만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참고예요. 아셨죠?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 과세 표준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갑니다.